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라는 경쟁자, 삼성전자라는 경쟁자, HBM 가격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협상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HBM4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이익단이 더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100만 원 목표 주가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생산 능력 자체가 좋다 보니까 HBM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결국에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출하량도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건 예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 그러면 또 무엇을 볼 것인가가 관심사잖아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는 이제 얼마 전까지 사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없어서 포모였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뭐 주가가 또 급락하니까 사실은 손이 안 나가는데 그 야수의 심장들은 또 주가 급락하니까 그죠? 개인들이 이 하이닉스랑 끌어올리는 거 보세요. 그러면 반도체 투톱은 어때요? 이제 오를 만큼 올랐어요? 앞으로 또 쉬었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은 나올 수 있는 좀 주가 수준의 위치에는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HBM 관련돼서 HBM4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처음에는 뭐 마이크론이라는 경쟁자, 삼성전자라는 경쟁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가격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하이닉스가 그죠? 네,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협상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 지금 가격을 50% 그러니까 HBM3E보다 50% 정도 가격을 올렸고요. 원래는 $500 한 초반 정도를 시장에선 예상을 했는데 중반 이상까지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좀 강화를 시킨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전에 이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가이던스 자체도 이번에 이렇게 좋은 가격 협상력을 가져가면서 또 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지금 수요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딱 자로 재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 폭발적인 성장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예측치보다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HBM4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이런 이익단이 더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증권가에서 최근에 100만 원 목표 주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그렇죠. 만약에 한 80만 원, 90만 원 가보세요. 그럼 120만 원, 또 130만 원 그렇죠. 나오고.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하이닉스가 20만 원대 뭐 30만 원 갈 때 목표가 50만 원 부르면 말도 안 된다. 증거 아니야? 네. 근데 뭐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물론 가격이 높긴 하지만 이익이 늘어나니까 말씀하신 거 이익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PR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주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100만 원이라는 그 숫자 자체는 저도 아예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딱 우리가 물론 바닥권에서는 아니지만 하이닉스의 그냥 기술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파르게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모습만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이 가격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업황과 이 회사가 내고 있는 이익단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위치적인 부분들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구간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저는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너무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으로만 볼 종목이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두려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다 보니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발을 담궈봐야지 우리가 거기서 비중을 늘리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 시각은 저는 변함은 없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메모리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이 세 기업밖에 없잖아요. 이제 증설을 하기는 하겠지만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감산들을 선택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움직였던 게 지금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만들고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당분간은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투톱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산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는 한 2년쯤 됐을 거예요. 삼성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죠?
하이닉스 딴 데가 먼저 감사를 했는데 삼성이 계속 감사는 안 하는 거예요. 네. 버티는 거여서 감사 좀 해라. 주총에서 기흑자가 나오기를 감자가 나오기만 기다렸는데 안 하고 안 하고 나중에 조금 뭐 했을 거예요. 네, 결국 나중에, 네. 지나고 보니까 이제 막 그런 데가 정말로 주식 사기 좋은 때였었는데 하이닉스는 일단 사실은 뭐 50만 원, 60만 원, 뭐 80만 원 가면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데 액분하면 되지 뭐 10분의 1을 액분해서 7만 원, 8만 원이면 싸 보이잖아, 그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우려했던 HBM 쪽에서의 하이닉스의 그 입지가 굳건하다, 네. 강건하다는 거잖아요. 네. 경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이제 HBM4가 나오면서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 건데요. 네. 일단은 HBM4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영업이익 70조 원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속도 그리고 HBM 관련돼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이게 무리는 아닐 것이라는 게 중론이고요. 저도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2026년과 7년의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주가에 끌어서 반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부분은 70조 원 돌파 이야기 나왔는데 추가적으로도 더 돌파할 수 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호재성 이슈가 플러스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언제든지 상향으로도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게 좋으셨어요. 그러면 닉스를 봤으니까 전자를 봐야죠. 네, 삼성전자도 주목할 만한 게 하이닉스에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의 굴욕이었는데 HBM4 쪽에서는 이제 HBM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붙을 거고 무엇보다 이제 메모리가 좋아지니까 삼성전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있거든요. 아무래도 캐파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제 생산 능력 자체가 좋다 보니까 HBM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일시 디램으로 제조가 되는 HBM4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고 지금 12단은 사실상 모든 고객사에 출하가 된다라고 암시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까지도 네. 확보가 됐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일시 디램 개발팀 30명에게 자사주 4억 8천만 원을 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잘했다. 성과가 잘 나왔다. 수율이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면서 이제 좀 선점하는 거는 여전히 뒤처지긴 했지만 HBM4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 이제 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는 이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출하량도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삼성전자는 뭐 최근에 목표 주가 굉장히 또 높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뭐 13만 원, 14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사실은 이번에 뭐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막 지수는 사이드카가 나오고 지수가 5% 밀리니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려움을 가지고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네. 사긴 사야 되는데 조정이 좀 더 있을까? 지금 사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또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건데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그죠? 조금 뭐 트레이딩을 하고 이러더라도 사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만 본다 하더라도 물론 이번에 SK 하이닉스 어저께 9% 밀렸을 때 보합권까지 올라왔던 그 이후에 매수 주체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참 많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빠질 때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이 계속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하실 수는 있겠지만 워낙 그들은 SK 하이닉스를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자금에 대한 달러 유동성에 대한 경색이 있다 보니까 워낙 시총 큰 종목들 중에서 수익성이 좋았던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시총 상위 쪽에서 현금화를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업황 사이클이 너무나 우리가 과도하게 과대평가 해석을 했거나 이래서 이탈을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뭐 포트폴리오
재편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오고 또 외국인 지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외국인 자금이 이제 무조건 끝났고 이탈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우상향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좋기는 좋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총이 지금 590조예요. 하이닉스는 430조. 와, 엄청 따라붙었네. 삼성전자가 시총 한 300조 할 때 하이닉스가 이제 시총 100조 넘었다고 막 이랬거든요. 3분의 1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와 거의 따라 이다가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하이닉스가 삼성 시총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사실은 좀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옛날에 막 나스닥 잘 갈 때 맞아요. 나스닥이랑 다우랑 만난다 막 이런 얘기 별소리 다 해서 다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좋아요? SK 하이닉스가 좋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하면 바보라 그럴 거니까 저보고 그죠? 예,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안 되고 그럼 스타일이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를 좀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분들은 하이닉스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돼. 일단 종목의 색깔이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는 좀 빠른 쪽으로의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이 선택지를 좀 가져가시는 네.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수의 심장. 네. 삼성전자는 네. 아무래도 지금 HBM4 시장의 진입에 대한 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또 시간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 1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2등이지만 1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덩치가 있기 때문에 이 덩치를 믿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좀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인간의 심장은 삼성전자, 야수의 심장은 하이닉스. 예, 어쨌든 지금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어떤 게 더 매력적이냐 뭘 살까가 아니라 반도체 업황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같이 가면서 약간의 호불호가 있고 전략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을 심각하게 가질 때는 아니다. 지금은 회의론을 경계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반도체 이야기 이지은 대표님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